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시작합니다. 말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낡은 꽃무늬 옷과 오래된 고무신을 신은 모습이 어쩐지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릿하지 않았어요. 7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한 눈빛으로 도시의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최진우가 문을 열며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현관을 들어섰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시골 농가를 떠나 도시로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던 말순에게 아들은 계속해서 같이 살자고 권했죠. 방은 작지만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짐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말수는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뭐 그리 많은 물건이 있겠니? 옷 몇 벌이랑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 진우의 아내 윤지혜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의 나이에 아직 자신의 공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입주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죠. 더구나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다는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은 그녀의 세련된 감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지혜는 형식적인 환대를 건네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벌써부터 걱정되었죠. 최 부장 부인이 시골 시어머니랑 산대라는 소문이 돌면 곤란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화려한 장식품들과 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수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오래전 시골 땅을 여러 곳 매입해 두었고 개발 바람이 불면서 그 땅들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겉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방 좀 구경하세요. 진우가 말순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 하나 있는 방은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구나. 시골집보다 훨씬 따뜻하겠네. 저녁 식사 시간, 지혜는 테이블에 음식들을 차려놓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지만 지혜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손톱과 거친 손마디를 보며 지혜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죠. 어머님,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말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농사일은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어.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지. 근데 어머니, 제가 듣기론 우리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진우가 지혜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오신 첫날부터 그런 얘기는 좀. 말수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몇몇은 땅 팔아서 돈 좀 벌었다더라.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오래된 초가집뿐이었지. 지혜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죠. 그것은 자신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여러 개와 땅 문서들, 그리고 현금이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까지.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말수는 중얼거리며 수첩을 다시 꼼꼼히 숨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아들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을 쓸고 빨래를 개고 가끔은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었죠. 지혜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말순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말순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뭘 찾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극적이며 답했어요. 내 안경을 못 찾겠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머님 안경은 어제 거실 테이블에 두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가? 이 늙은이가 자꾸 깜빡하네. 지혜는 말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한 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안경을 찾지 못하셨고 지난주에는 약 먹는 시간을 혼동하셨죠. 진우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큰일도 아닌데. 하지만 자꾸 그러시면 걱정되지 않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진우는 깜짝 놀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치매라니, 어머니가 그냥 가끔 깜빡하시는 거지.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 친구 어머니도 처음엔 그랬대요. 물건 위치를 기억 못하고 날짜를 혼동하다가 결국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정말 그런 것 같아?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좋은 요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치매를 악화시키는 음식, 치매 초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었죠. 눈에 띄는 정보들을 메모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말순에게 특별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건강에 좋은 차예요. 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은 의심 없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졌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고맙구나.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차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었죠.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지혜는 말순에게 특별히 준비한 반찬을 권했습니다.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었죠. 물론 말순에게는 어머님 입맛에 맞게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밤에는 말순의 물에 미량의 수면제를 타기도 했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피로감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8시가 넘었어요. 실제로는 6시였지만 말순은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니? 이상하네. 평소엔 5시면 일어나는데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속임수들이 계속되었어요. 달력의 날짜를 살짝 바꿔두기도 하고 말순의 약 위치를 바꿔놓기도 했죠. 말순이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지혜는 은근히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자기가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셨어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가끔 깜빡할 뿐이야. 그러나 진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말순이 방에 들어간 후 지혜는 진우에게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제일 평판이 좋대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실 테니까. 진우는 망설이며 팸플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보자.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곧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 늙은이가 없어야 이 집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말수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차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마신 후 약 30분 뒤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며느리가 준 음식에서도 평소와 다른 맛이 났음. 말수는 메모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눈치챈 지 이미 오래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옮겨두는 정도였지만 점차 음식과 음료에 뭔가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말수는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지가 있었어요. 아들 몰래 동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결과지에는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말수는 중얼거리며 다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초소형 CCTV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부의 모습과 달리 말수는 꽤 현대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투자한 땅들의 가치가 올라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그 돈으로 최신 기술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지혜가 상냥한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지혜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어머님. 또 잊으셨어요? 사실은 월요일이었지만 말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던가. 이 머리가 자꾸 그렇네. 진우가 출근한 후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혜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거실 선반 위 화분 뒤에 작은 CCTV를 설치했고 주방 시계 안에도 하나를 숨겼습니다. 자신의 방에도 2개를 더 설치했죠. 이제 두고 보자. 말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태어난 척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지혜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그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언제 왔니?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전 지혜예요. 지영이 아니라. 그랬었나? 미안하구나. 내가 또 헷갈렸네.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병을 꺼내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화면에는 지혜가 말순의 차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병의 내용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말수는 영상을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고에 그것을 넣어 잠갔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지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진우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고 나온 것이었죠. 최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중년의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말순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네, 유언장을 수정하려고요. 유언장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말순은 조용히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약을 타는 모습,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일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말수는 새로운 유언장 내용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역 장학재단과 요양원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완전히 제외했죠. 확실하신가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내 돈으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변호사는 새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해야 했죠. 비가 내리는 오후 말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고 지혜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말순의 음식과 음료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죠. 말순의 방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 아, 그래. 지혜는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건넸어요. 말순이 약을 먹는 것을 확인한 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말순은 약을 뱉어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분석을 위해 모아두는 것이었죠. 말순은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지혜가 주방에서 말순의 약에 다른 알약을 부수어 섞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한 후 말순은 지혜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떤 친구요? 위험하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말순은 부드럽게 웃으며 거절했어요. 괜찮아. 이 동네 사는 옛날 친구야. 가까우니까 혼자 갈 수 있어. 지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화기는 꼭 가지고 가세요. 길 잃으시면 어쩌려고. 말수는 전화기를 들어보이며 집을 나섰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힘차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 말수는 김태우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곳은 그녀가 찾아간 세 번째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미 두 곳의 다른 변호사들과도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증거를 더 가져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을 맞이했어요. 말순 여사님, 어서 오세요. 어떤 증거인지 볼 수 있을까요? 말순은 가방에서 USB와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2주일 동안의 CCTV 영상이에요. 며느리가 내 음식과 약에 이상한 것을 타는 장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준 약인데 분석해보면 뭐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인 학대에 더해 약물 투여까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확인했어요. 지혜가 말순의 차에 액체를 타고 약에 다른 성분을 섞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지혜가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이 집도 완전히 내 거지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공개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내 말을 믿게 하려면 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요. 말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것은 그녀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모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더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진단서가 필요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말수는 돌아오는 길에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듯 했어요. 그래,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가 점점 더 멍해지고 있어. 요양원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지. 말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말순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늙은이 재산이 꽤 될 것 같아. 시골에 땅이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 내가 잘 구슬려서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말수는 일부러 기침을 했고 지혜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말수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지혜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예요. 별거 아닌 얘기였어요. 말수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닫은 후 그녀는 방금 구입한 녹음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지혜의 통화 내용이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지혜는 평소처럼 말순에게 특별한 반찬을 권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말순은 고맙다며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반찬을 조금씩 먹었어요. 지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가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신다고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요양원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말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사 후 말수는 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알려줄게. 혼자 와주렴. 다음 날 오전 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진우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은행에는 왜 오시는 거예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세요. 직원이 말순을 안내하자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금고실로 들어갔어요. 큰 금고 하나를 열자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현금 그리고 여러 개의 USB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금고 내용물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말수는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고 한 증거들이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수는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서류 봉투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재산 목록이야. 시골 땅 여러 곳, 아파트 세 채, 그리고 현금이 있어. 전부 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진우는 충격에 빠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돈을 위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맡길 때가 온 것 같구나.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왜 갑자기? 말순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가면 모든 걸 보여줄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날 저녁 말순의 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순, 진우, 그리고 지혜가 모여 있었어요. 말순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밝힐 때가 왔구나. 아들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말순은 지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젠 연기할 필요 없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순은 노트북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혜가 말순의 음식에 약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우는 충격에 빠져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다음 영상에서는 지혜가 친구와 통화하며 말했어요. 늙은이 빨리 가셔야 남편도 내 거지.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재산은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진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표정에 번졌어요. 지혜야, 이게 다 사실이야?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영상이 조작된 거야.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상한 망상을 하시는 거라고. 말순은 조용히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병원 검사 결과야. 내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그리고 이건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내 정신 상태는 매우 정상이라는 증명서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그는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지혜는 이제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래 했어. 그런데 뭐? 그 늙은이가 얼마나 거슬렸는지 알아? 항상 우리 생활에 끼어들고 우리 집에 와서 자리 잡고 내가 얼마나 그 늙은이한테 신경 쓰는지 보기 싫었다고. 진우는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내 어머니를. 말순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나는 내 아이 엄마지만 그 엄마를 이렇게 만든 여자는 내 옆에 둘 수 없다. 말순은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지역 장학재단과 요양원에 기부되며 나머지는 진우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혜의 이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돈도 없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 돈이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거지. 진우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내가 그 늙은이 때문에 나를 내쫓는다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재산 다 가짜일지도 몰라.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행 통장 여러 개와 부동산 등기부였어요.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엄청난 재산의 증거였죠. 가짜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만졌으면 가짜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지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얼마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진우와 말수는 거실에 앉아 침묵을 지켰어요. 긴 시간이 흐른 후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넌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시 시작하자. 봄이 왔습니다. 말순의 집 앞 마당에는 꽃들이 만개했어요. 말순은 의자에 앉아 손주 미나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법원은 진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도시를 떠났죠. 할머니, 이 꽃 예뻐요. 7살 미나가 꽃 하나를 들고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꼭 너처럼. 진우가 뒤뜰에서 나왔어요. 그는 이제 혼자서 미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말순의 도움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머니, 점심 준비됐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말수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지역 장학재단과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우와 미나의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에 보관해 두었죠. 식사 후 말수는 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김 변호사님이 오신대. 마지막 서류 작업이 남아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얼마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는 말순의 재산 기부와 관련된 마지막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말순 여사님, 장학재단 설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될 거예요.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남편도 이런 결정을 좋아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떠난 후 말순은 뒤뜰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있었어요. 말수는 비석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죠.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좋은 일에 쓰이게 됐어요. 진우도 이제 바른 길로 가고 있고 미나도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미나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별이 정말 많아요. 미나가 감탄했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별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단다. 미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기억은 사람을 심판한단다. 내 엄마는 돈 때문에 길을 잃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미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란다.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미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가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세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순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을 보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가을이 되어 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치매 연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어요. 특히 노인 학대와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죠. 말수는 이제 진우와 미나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녀는 옛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지역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말순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요양원 원장이 반갑게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겐 소중하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말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진정한 빛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집 마당에는 12살이 된 미나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여름날의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말순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으로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지혜롭고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미나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안경을 고쳤으며 상장을 바라보았어요. 최우수 글짓기 상이구나. 축하한다. 우리 미나. 미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경험이 손녀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이제 대기업의 중역이 되어 있었고 가끔 새로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혼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진우가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았어. 미나가 글짓기 상을 받았대. 진우는 미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말순은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또, 이번엔 몇 번째니?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진지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데려오렴. 내가 잘 살펴볼게. 저녁 식사 후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과 함께 그녀가 젊었을 때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오래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평생 지켜온 믿음이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함을 지켜왔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기리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새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진우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미나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오후 말순은 지역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최말순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순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어요. 말순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건 너희들이야. 난 그저 작은 디딤돌을 놓았을 뿐이란다. 행사가 끝난 후 말순은 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말수는 진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지. 집에 도착하자 미나가 달려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 책을 보여줬어요. 다들 할머니가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말수는 웃으며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줬기 때문일 거야. 저녁 식사 후 말수는 마당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미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치매 걸리신 줄 알았어요?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였단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어. 할머니는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저였으면 너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위기가 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힘을 알게 되지. 미나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슈퍼히어로 같아요.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슈퍼히어로라니, 그건 좀 과한데.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여보, 나 잘하고 있지?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다음 날 진우가 소개한 여성이 집에 왔습니다. 박수진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 씨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말순은 수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미나와도 금방 친해지는 모습이 보였죠.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수진에게 차를 대접하며 둘이서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진우 씨의 책임감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자 찾기 힘들잖아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겐 상처가 있어요. 전 부인에게 큰 배신을 당했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저도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이해해요. 말수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에 온 걸 환영해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수진이라는 여성인데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인다. 이번에는 진우가 행복할 수 있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뿐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우와 수진은 결혼했고 미나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말수는 8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말수는 마당에 내린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로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미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용서하셨어요? 저였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란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면 그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게 하지. 하지만 할머니가 당하신 일은 정말 나빴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쁜 일이었지.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고
우리 가족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어. 때로는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단다. 미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나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말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진우와 수진, 미나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아기 준우까지 그녀의 가족은 다시 온전해졌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들어볼래? 내가 얼마 전에 생각한 건데.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생은 마치 바느질과 같아. 때로는 실이 엉키기도 하고 때로는 바늘에 찔리기도 하지.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면 결국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는 할머니의 말을 적어두었죠.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그 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하는 끝없는 생명의 순환 속에 있는 존재. 고맙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남편에게, 아들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인생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기억은 사람을 심판한단다. 말수는 별빛 아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모토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녀의 가족이 간직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처럼 말순의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작은 불빛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